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 공개석상에서 환경부를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캔과 페트병을 수거함에 넣으면 포인트가 쌓여 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회수 로봇이 춘천에 시범 설치됐습니다. 양구와 인제, 고성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총기 포획으로 사살된 야생 멧돼지 115마리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7회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가 오늘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보조 경기장에서 열려 장애인들이 재활 의지를 다지고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금강산 육로 관광 재개를 준비 중인 현대아산은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대아산 측은 오늘 관광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보도에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아산은 지난해 금강산 관광 도립 20주년 행사를 금강산 일대에서 개최하며 관광 재개를 준비해왔습니다. 한편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도내 단체와 지역 주민들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환경부를 공개석상에서 비판했습니다. 강원도의회 도정질문 자리에서였는데 시대착오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요 도정 현안에 번번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환경부에 대한 반감으로 보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문자리. 도정 주요 사업 중 중앙정부 반대로 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환경부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실린 듯한 비판을 더했습니다. 이제 환경부가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시대착오적인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좀 버리지 않고 있어서 좀 시대의 변화에 알맞게 좀 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못해서 저희 도정 주요 사업 추진에 반대 결정을 내고 있는 환경부에 대한 반감으로 풀이됩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가리왕산 복원 문제, 레고랜드 사업지 호텔 층고 제한 등 주요 사업마다 환경부는 강원도와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해 철원과 화천 민통선 지역에서의 멧돼지 총기 포획 허가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도정 질문 자리에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차단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는데 도내 접경 지역 멧돼지의 20% 정도를 포획하면 차단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체코의 경우는 한 10만 마리에서 20%를 총기 포획으로 제거하고 나서 ASF가 급격히 이제 전파가 안 되면서 그런 부분을 차단이 된 것을 보면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차단한 곳은 체코가 유일한데 그 방식이 농장을 이중으로 차단하고 서식 멧돼지의 20%를 포획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도정 질문 자리에서 확인된 강원도와 환경부의 갈등. 도정 현안이 원하는 만큼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캔과 페트병을 수거함에 넣으면 포인트가 쌓여 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 회수 로봇이 춘천에 시범 설치됐습니다. 재활용 분리에 대한 시민 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로봇 안에 재활용 캔과 페트병을 하나씩 넣습니다. 이어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자 현금 12원에 해당되는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재활용품을 넣으면 포인트가 쌓이는 자원순환 회수 로봇입니다. 캔 하나엔 7포인트, 페트병은 5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한 사람이 2,000포인트 이상 모으면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물체를 분석해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캔과 페트병이 아닌 것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실적으로 내포되는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포눈이 판단했을 때 재활용에는 안 된다. 그럼 다시 투입구 반대쪽으로 내뱉는 기능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쉽고 재밌다는 반응입니다.
우리한테 현금도 주니까 좋고 또 깨끗하게 이거 분리수거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춘천시가 도입해 시청 광장과 효자일동 행정복지센터 등 5곳에 설치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캔과 페트병 144kg이 수거됐습니다. 춘천시는 그동안 재활용 분리가 잘 되지 않던 주택가 등에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하고 하는 자원순환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시민 의식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갖고 설치하게 됐습니다. 올바른 재활용 분리 습관이 환경을 지키고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70대 노인이 강릉의 한 은행에서 예금 800만 원을 수표로 찾았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은행 직원이 시간을 번 뒤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많이 떠셨거든요. 손을 엄청 떠셔가지고 의심은 갔죠. 수표 발행을 일단 하고 잠깐 대기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경찰서에다가 신고해서 빨리 좀 와달라.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도내 범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도내 보이스피싱은 402건 발생해 37억 원의 피해가 났는데 지난해는 1069건에 120억 원으로 발생 건수는 2.2배, 피해액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도 661건에 96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피해 건수와 금액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할 때 보증료나 예치금 등 명목으로 먼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에서도 수사 목적으로 자금 이체를 권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보이스피싱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전국 보이스피싱 피해를 분석했더니 대출 사기형이 2만 7천여 건, 기관 사칭형이 6,600여 건이었고 대출 사기형은 40, 50대 남성이, 기관 사칭형은 20대 이하 여성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한편 경찰과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의심이 가는 이상한 전화는 일단 끊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최근 횡성으로의 기업 이전이 활기를 띠면서 횡성 지역에 조성된 산업단지 부지가 동인하고 있습니다. 우량 기업만 선별해 받을 정도라는데 추가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동원그룹이 850억 원을 투자해 횡성 우천 일반산업단지에 무균 충전 음료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연간 1억 7천만 병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향후 생산 라인을 4배로 늘려 국내 최대 음료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강의 깨끗한 물과 청정 환경이 있는 강원도 횡성군에 900억 원을 투자하여 맑은 물과 청정 환경은 기본이고 고속도로와 KTX 등의 교통 접근성으로 인한 물류비 절감과 제곱미터당 13만 원으로 원주의 절반 수준인 저렴한 땅값이 기업의 횡성 이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성적이 좋아져서 이미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력을 구하기에도 용이한,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한때 기업 이전 MOU를 남발했다 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업체들과 부지 환수 소송을 벌이는 등 골머리를 썩기도 했지만 수도권 기업의 횡성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실제 이전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로 선별해 입주 실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횡성 지역은 이미 4개 농공단지가 100% 분양을 마쳤고 이곳 일반 산업단지도 이모빌리티 사업 부지를 제외하고는 3개 필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량 기업이 아니면 횡성군이 이전 협약 제의를 거절할 정도여서 추가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 협약이 실질적인 기업 이전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고용 확대는 물론 5년간의 지방세 감면 기간이 끝나면 횡성군 세입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정선군 남면에 위치한 민둥산은 전국 5대 억새 군락지로 유명합니다. 지금 한창 억새가 절정에 달해 가을 산행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1119m, 민둥산 일대가 은빛 낙원으로 변했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민둥산 정상은 깊어가는 가을에 운치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민둥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단풍의 절경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가을 바람에 가녀린 몸을 흔드는 억새 물결에 산책로를 거니는 등산객들은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어른키를 훌쩍 넘는 억새 군락지에서 사진을 찍으며 가을 산행의 추억을 담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억새의 향연은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옵니다. 올라올 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이거 억새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게 힐링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민둥산 아래에서는 24년째 억새꽃 축제가 이어지고 있어 정선의 산촌 음식과 다양한 공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전국 5대 억새 군락지로서 화전민이 최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작하여서 억새꽃이 장관을 이루게 되어서 축제를 계속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민둥산 정상 66만 제곱미터를 지천으로 뒤덮은 억새꽃은 다음 달 초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총기 포획으로 사살된 야생 멧돼지 115마리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실시된 1차 총기 포획 결과 멧돼지 115마리가 사살됐고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총기 포획 작전엔 당초 제외됐던 철원과 화천까지 포함돼 해당 지역 멧돼지 감염 여부도 곧 확인될 전망입니다. 한편 화천군은 육군 7사단과 15사단에 각각 야생 멧돼지 포획틀 40개를 더 전달해서 민통선 멧돼지 포획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31일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황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돌려받아 2억 8천여만 원 상당의 정치 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황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제2경춘국도 신설을 위한 설계가 이르면 올해 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제2경춘국도와 정선 임계에서 동해 신흥간 국도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14개 도로 신설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2경춘국도에 대해서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 용역 발주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제2경춘국도는 33.7km 구간을 4차선으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26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제27회 강원도 장애인 한마음 전진 대회가 오늘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보조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마련한 이번 대회는 도내 17개 시군에서 2천여 명의 장애인과 봉사자가 참가해 링투구와 줄다리기 등 전통 놀이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또 도내 장애인들끼리 화합과 친목의 시간과 재활 자립 의지도 다졌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춘천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와 자치분권 가치의 실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주민 발의, 주민 소환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할 방안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돼 온 철원 지역에 앞으로 닥터 헬기가 운영됩니다. 철원구는 닥터 헬기 운영을 위해 관리 권역을 강원 지역에서 경기 북동 권역으로 옮기고 닥터 헬기 인계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상황을 가정해 철원 공설운동장 주차장에서 헬기 한 대를 동원해 철원병원 의료진과 수도권 119 구조대 항공반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